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 뉴스는 커지고 있는 대구 경북 홀대 논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일면 머릿 기사를 보면 철저히 홀대당한 대구 경북이라고 썼습니다. 영남일보도 역시 한국당이 예산투쟁을 천명했다는 머릿 기사에다가 옆에는 인사에서도 TK 패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구 경북이 내년 국비 예산에서 그렇게까지 홀대를 받았을까요? 정치권, 그러니까 여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는 2조 8,900억 원, 경북은 3조 1,635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각각 3.8%와 2.6% 줄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발전협의회는 인사차별에 이은 예산차별로 국토균형 발전 원칙을 어긴 대구 경북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대한 인사차별에 이어서 예산차별을 심화시키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토균형 발전의 대원칙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작년에는 호남 홀대론 주장도 있었다며 대구 경북 홀대 주장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100%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상식입니다. 이것은 대구 경북 지역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역보다 대구 경북이 완료된 사업 비중이 높고 사회 간접 자본 위주로 예산을 신청했을 뿐 지역 차별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역시 예산이 더 반영되지 못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홀대론이라고 할 만큼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원자력 관련 예산이라든가 지진 방제 관련 경상북도가 핵심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이를 본다면 좀 미흡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극적인 TK 패싱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 예산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지역 홀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차별을 강조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구 경북 홀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인들은 인사는 물론 예산까지 대구 경북 홀대, 패싱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 경상북도에서는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에서는 정부 예산 관련 홀대 논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대구 몫이 줄어들면서 홀대받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역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년도보다 정부 총회계 예산 기준으로 9.7% 정도 증가되었는데 저희 지역 예산 증가 비율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신청액 대비 반영률로 볼 때 전년보다 못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 3조 4천억 정도 신청을 해서 2조 8,900억 정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액이 1,000억 정도 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준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 홀대다라는 표현까지 하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 역시 경상북도와 같은 그러한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부산이나 광주처럼 예산이 늘어난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에서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예, 예산은 그야말로 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금년도 국비 확보 과정에서 예년보다 지역과 중앙과의 네트워크가 다소 약화된 측면이 느껴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 반영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예산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SOC 부분인데 저희 대구시는 그동안 대규모 SOC 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SOC 사업들은 아직까지 절차를 준비 중인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비 대폭 증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무르익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러한 신규 SOC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성장 동력 산업들이 본격화되면은 국비 확보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비 사업에서 새로 반영된 게 있고요. 또 신청을 했지만 일부 혹은 전액 삭감된 산업도 있습니다. 이래서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예, 전체적으로는 신성장 동력 분야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주목할 그 예산은 글로벌 내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그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한국내연구원과 연계를 해서 내연구원에서 생산되는 그런 기초 연구 결과물들을 응용 발전시켜서 대구를 글로벌 내연구에 그리고 내 의료산업의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구의 신성장 산업 중에 하나인 물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인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을 시킬 생각입니다. 네. 뭐 정부 예산의 최종 확정까지는 이제 국회 심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물론 뭐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대구시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대구시와 그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비 예산 확보에 있어서만큼은 원팀이라는 각오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대구시가 실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충분히 해드릴 생각이고요. 네네. 그리고 대구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정치적인 다양성이 마련되어 있고 그러한 다양성이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지검 특수부가 오늘 서울에 있는 DGB 금융지주 자회사인 DGB 캐피탈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다른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로 보여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지검 특수부가 서울 강남 도곡동에 있는 DGB 캐피탈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DGB 금융지주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들이 인사부서에 있는 신입 직원 채용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갔다고 밝혔습니다. 채용과 관련된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은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칼은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흠 직무대행의 아들이 지난해 DGB 캐피탈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박 대행이 캐피탈 관계자에게 아들 지원 사실을 알리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들도 박 대행의 아들인 것을 알고 면접을 했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진행했고 당시 박 대행은 채용 청탁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가 당시 DGB 캐피탈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한 A씨를 불러 점수 조작과 같은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DGB 금융지주가 또다시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50조 원으로 전국 500곳을 정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합니다. 오늘 우선 99곳을 정했는데 대구는 7곳, 경북은 8곳이 선정됐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북구 상격동 경북대학교 일원과 중구 성내동 경상가명공원 일원을 중심 시가지형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중구 성내동 옛 구암서원 주변과 달서구 죽전동 옛 보건소 주변은 일반 근린형 사업으로, 서구 비산동 경부철도변 남측은 주거지 지원형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남구 이천동 상수도 사업본부 남측과 북구 복현일동 경북대학교 동측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추진됩니다. 모두 5,120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북에서는 모두 8곳이 선정됐습니다. 포항시 송도동에는 경제 기반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중심 시가지형 사업에는 경주시 황호동과 구미시 원평동이 선정됐습니다. 일반 근린형 사업에는 영천시 완산동을 비롯해 경산시 서상동, 성주군 성주, 의성군 의성읍 등 4곳이,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는 포항시 신흥동이 뽑혔습니다.
모든 연계 사업을 포함해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이 걸리고 1조 1,8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 연말까지 선도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금년 중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본격 사업이 추진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100곳가량을 새로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펼칩니다. 대구와 경상북도는 내년에 더 많은 곳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권영진 대구시장 불구속 기소에 대해 재판부에 엄중하고 원칙 있는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권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은 공정선거 수호와 선거 부정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한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천시 간부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추가 수사를 위해 영천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영천시청에 광역수사대 직원들을 보내 미래전략실 등 5개 실과에서 예산과 간급공사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4일 민원 해결 대가로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영천시청 간부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6개 광역시 중에서 처음으로 대구에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침체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손을 잡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안 빈 점포가 있던 1,100여 제곱미터가 새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마트 자체 상품을 파는 노브랜드 매장에다 실내 놀이터와 사회적 경제 기업 홍보관이 마련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보기 드물게 문화센터도 운영됩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낡고 불편하다는 인식을 바꿔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인들이 먼저 상생스토어 유치에 나섰습니다. 매장이 한 380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130개밖에 운영이 안 돼요. 상인들은 좋은 상품 또 신선한 상품을 저렴하게 팔아서 월배시장이 옛날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인근에 있는 시장이 반대하기도 했지만 함께 홍보와 사은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채소나 과일, 수산물 같은 신선식품은 팔지 않고 가공된 축산, 수산물 제품만 판매합니다. 올해 초 대구시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혁신도시에 들어서려던 노브랜드 전문점 사업 개시를 2년 연기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당시 대구 진출에 실패했던 노브랜드 전문점은 상생스토어로 대구에 첫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젊은 층이 환호하는 상품과 문화적 콘텐츠를 부합시켜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립 또는 회피 대상이었던 대형마트와 공존이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대구 경북은 굵은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를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마치 장마가 다시 온 듯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우리 지역에 위치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졌고 일부 경북 북부 지역은 오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 오늘 동성로에선 건물 아래서 비를 피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면서 대구 시내가 흠뻑 젖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우산 사이로 들이치면서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장대비로 인해 우리 지역은 그간의 무더위가 조금 주춤하겠고 평년보다 낮은 기온은 주말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구 경북은 25도에서 28도 사이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구와 경북 남부는 토요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다시 구름 사이로 햇볕이 조금씩 드러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와 습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김영은이었습니다.
최근 잦은 비로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사과 탄저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하순 잦은 비로 사과에 발생하는 곰팡이병인 탄저병이 늘고 있다며 방제에 신경 쓸 것을 부탁했습니다. 사과 탄저병이 확인되면 발생 초기에 감염된 열매를 따내거나 적용 살균제를 뿌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천호와 안개호에 내려졌던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한 달가량 만에 해제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조류경보 관심 단계 기준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영천과 경주 지역에는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일조량이 줄었습니다. 낙동강 칠곡보와 강정고령보 인근 지점과 운문호 등 3개 지점에는 여전히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경북의 무상급식 실시율은 57%로 대구의 55.3%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경북도와 교육청이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울산, 강원 등 5개 광역시도가 무상급식 확대에 나섰다며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은 공약대로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주의 첨단 베어링 제조기업을 위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영주를 비롯해 강원 원주, 세종, 충북 청주와 충주, 충남 논산, 전남 나주 등 전국 7개 도시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